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내면에는 위험한 의도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우리의 감정과 결정을 흔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숨긴 진짜 모습을 파악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겉모습이나 첫인상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면적인 모습은 때때로 진정한 본질을 감추는 가면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단순히 의심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4가지 유형을 탐구하고 각 유형에 맞춘 효과적인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키고 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례로 시작해 볼까요? 몇 달 전 수미 씨는 국민학교 동창회에서 오랜 친구인 경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수미 씨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경수 씨는 주말마다 수미 씨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추억을 나누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수 씨의 친근한 태도가 반갑고 즐거웠지만 점차 그는 사업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수미 씨의 경험과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반복되면서 수미 씨는 경수 씨의 친절함이 단순한 우정의 표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그의 접근이 단순한 친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수미 씨는 그의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더 이상 부담스러운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들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달콤한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칭찬과 지나친 친근감으로 심리적 방어벽을 허물려 합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가와 신뢰를 쌓고 결국에는 금전적 요구나 부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우 교묘하여 처음에는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으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점차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과도하게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우리 일상에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친절이 진정성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정하게 부탁하더라도 스스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련 없이 거절해야 합니다. 이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불행전도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불행전도사라 불리는 사람들은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앗아가는 이들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흡수합니다. 이들은 대화의 초점을 항상 부정적인 사건이나 자신의 고통에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종종 한숨과 불평으로 시작해서 끝나며 이러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분도 가라앉게 됩니다. 다음은 순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매달 한 번씩 열리는 가족 모임. 순정 씨는 항상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동생인 은정 씨가 모임에서 자주 불행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는 대화가 시작되면
항상 자신의 건강 문제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길게 설명하며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다가도 점차 모임 자체의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순정 씨는 항상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져 있음을 느낍니다. 은정 씨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 순정 씨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앗아간 것만 같습니다. 결국 순정 씨는 그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대화 시간을 조절하고 그녀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공감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정서적 균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과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대화를 지속하면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파되면서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불행 전도사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들의 불행한 이야기나 부정적인 감정에 지나치게 공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불행에 공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거나 대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쁜 소식을 그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꼬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행 전도사가 가족이거나 피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대화 시간을 줄이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불행 전도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도와주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종종 무심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이들 중 다수는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진심 어린 조언으로 포장하여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위해 말하는 거야 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자존감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과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예민하다고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은주 씨와 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주 씨는 직장에서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동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신입사원인 미영 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 발표할 때 목소리가 좀 더 또렷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볼 거예요. 처음에 미영 씨는 그녀의 조언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 씨에게 계속해서 이런 식의 조언을 했습니다. 옷차림이 좀 더 프로페셔널하면 좋겠어. 프로젝트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등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언들은 점차 미영 씨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녀의 말이 도움이 아닌 비판으로 느껴졌고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가 이러한 조언들이 상처가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는 정말로 너를 도우려는 것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미영 씨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몰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친절을 가장한 조언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처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들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는 즉시 반응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분명히 말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받았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이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그들과의 대화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을 그들에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을 가장한 조언이 상처로 다가온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심코 받는 상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을 그들에게 털어놓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이를 조언의 명목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친구나 가족과 이러한 문제들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비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말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걸러내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을 반박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친절을 가장한 상처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지키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대처 전략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사람은 은근한 무시와 복수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근한 무시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며 상대방을 비교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너보다 내가 더 잘안다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수심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실수나 오해에도 앙심을 품고 치명적인 순간을 노리며 복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오래 간직하며 복수의 기회를 엿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억누르다가도 기회가 생기면 복수를 실행에 옮기며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금영 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자주 참석하며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 항상 눈에 띄는 한 친구, 수철 씨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부터 항상 은근히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금영 씨가 새로 시작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사업이 되겠어? 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우월감을 드러내고 금영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모임에서 있었던 작은 오해나 다툼을 오래 기억하며 복수심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은 금영 씨가 모임 중 실수로 수철 씨의 말을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금영 씨가 말을 할 때마다 일부러 끼어들면서 그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철 씨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금영 씨의 실수를 부각시키며 그를 곤란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들의 무시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세우는 우월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무시하는 태도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그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비판적인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가능한 한 그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영향을 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을 곱씹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수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경계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며 금전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작은 오해나 실수에도 앙심을 품을 수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거래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은근한 무시와 복수심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전략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의 내용들처럼 위험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리적 조작, 부정적인 에너지 전파, 은근한 무시, 복수심, 도덕적 가면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반적 대처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을 믿고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말에 쉽게 속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의 깊은 관찰은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실성을 판단할 때는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을 위한 관계인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직감을 믿어야 합니다. 직감은 때때로 우리의 의식적인 판단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비교나 경쟁을 피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가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세우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때로는 경계를 세우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겉보기와는 달리 해로운 의도를 가진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달콤한 가면을 쓰고 다가오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때때로 친절을 가장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은근한 무시와 복수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도덕적인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과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대처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행동이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는 관계를 미리 식별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감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감은 때로는 우리의 의식적인 판단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감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며 보다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를 강화하며 필요할 때는
경계를 세우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반면 해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교훈들을 실천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